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오래간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관심 있는 종목 두 종목씩 적어달라 말씀드렸는데 총 6분이 12종목을 적어주셨습니다. 설마 물린 종목을 적어주신 건 아니겠죠? 제가 말했던 의도는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볼 종목을 남겨달라 말씀드렸는데 뭐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물린 종목이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건 종목을 많이 본다고 해서 나쁜 건 없죠.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된다 생각 들고, 다만 그 안에서 패턴을 익히면서 차트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저는 공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패턴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텔레그램에 관심을 저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짐이었는데,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에 종목을 소개하는 것도 잦아들었고 거의 독서실 수준으로 좀 조용해졌죠. 덕분에 또 많은 분들 나가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들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저의 역할이다 생각들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1월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가 청룡해죠. 갑진년입니다. 갑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어를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간지에 대해서도 교육 자료로도 저는 쓰려고 하는데요. 갑진년이 다시 돌아오려면 60년이 있어야 되죠. 내년은 어떤 년이 되는지 이제 그런 연결 공부도 저는 중국어 쪽으로도 12간지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매해가 늘 새롭죠. 새롭기 때문에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 처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기준, 나만의 원칙,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총 12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B 김영부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저희가 보는 관점이 좀 두리뭉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하고 세 번째 책을 출간할 계획은 없지만 교육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양한 매매 기법을 수록했고 영상을 하나하나 찍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24년 새롭게 멤버십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영상 밑에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멤버십과 세 번째 책 교재를 가지고 영상을 보는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12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 타점이라든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멤버십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 종목을 보는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저라면 좀 더 지켜보겠다, 혹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다만 손절 라인은 이렇게 잡자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IB 김영인데요. 최근에 교육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이제 메가 MD가 오히려 좀 많이 움직였던 모습이었고, YBM도 좀 움직여줬고, 애니 능률도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이제 움직여줬는데 어떤 종목들은 교과서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IB금융은 교육주라기보다는 일자리로 좀 많이 움직였고 그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은 추세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주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메가MD, YBM, 애니능률 중심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B금융은 아직은 저는 보는 관망했으면 좋겠고요. K카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닥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였는데 그 바닥을 지키지 못했고 재차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요 라인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거래량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가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지금의 관점에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 자리, 저는 5일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는 5일선 중심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뜨고 있지 않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큐리언트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였죠. 바닥을 만들고 나왔고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죠. 요런 자리 거래량이 떴고 다시 떴죠. 다시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빠졌죠. 저는 요렇게 볼 것 같아요. 좀 짧게. 이것도 너무 긴데요. 오히려 한 4,000원 요 근방에서는 요 정도 보고 3,920원이 이거였네요. 그렇다면 저는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맥점을 잡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SN 최근에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와줬고요. 특히나 FSN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바닥에서 거래량이 떴고 240억 그 이후로 좀 빠졌죠. 21선 빠지는 모습 보여줬지만 또 요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시장에서 20%까지 간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도 412억이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5일선, 21선 근방 중심선에서 주가가 움직여주는 모습 그리고 이 중심선 요 자리를 지켜주는지를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생각 들고요.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상한가를 간 이후에 쭉 빠졌죠.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갈 것 같은데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리가 지나고 보니 맥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한번 매매를 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21선도 깨지는 모습. 저는요, 사실 이 종목은 지금부터 한번 모아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그런 거죠. 시간의 문제,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아가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타세요, 더 사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다들 명확하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저는 시간을 좀 투자한다면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하락이 멈추기를 봐야 되겠죠. 저는 이 자리가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JT입니다. JT도 거래량 없이 지금 올라온 모습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기평선이 이제 밀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랬다면 요 자리가 결과론입니다. 결과론이지만 요 자리에서 이제 갭이 뜬 이후에 크게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월봉을 본다면 충분히 공략을 좀 해봐도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 들고요. 요 자리에 안착된 이후에 이 자리가 9,000원 라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거래량이 더 뜨거나 거래량 없이 9,000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태경 BK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애매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의도가 어떤지를 몰라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카페24도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앞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기회를 좀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크게 상승이 나왔죠. 거의 2배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서 요 자리를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자리가 여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요 아래서 샀으면 아직도 수익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 전형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도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되고, 오히려 신규로 접근했을 때는 이런 자리가 됐겠죠. 그랬다면 크게 결과론이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유로입니다. 유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매수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정리 관점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일봉으로도 봐도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만 요 자리, 장기평선 요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로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3S도 요 자리죠. 딱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고 단기가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또 크게 상승이 나왔죠. 거의 50% 상승이 나온 모습이고, 저는 이제 21선 요 자리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를 지켜주느냐, 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또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종목은 S트래픽입니다. 요 종목도 이제 바닥에서 살짝 상승이 나와줬는데,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요 자리입니다. 명확하게 좀 보이는데 2, 3일 더 보면서 더 빠지지 않는다면 그때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더스 기술투자는 동전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왔는데 최근에 쭉 빠지면서 요 자리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요 종목도 신규로 보기는 좀 애매한데,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요런 자리 보면서 요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연습삼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만 좀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겠죠. 네, 두리뭉실하게 12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자주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